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격려와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자신의 헛된 자존감만을 채우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힘을 잃고 침묵 속에 내던져지며 감춰왔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분노한 공감인, 즉 엠패스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자신의 천적을 만났음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닙니다. 상대는 너무나 깊이 느끼기에 농락당하지 않고 너무나 강인하기에 휘어지지 않으며 너무나 깊이 각성했기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감인의 분노가 단순한 증오의 파괴가 아니라 어떻게 정밀하고 명료한 힘으로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세계를 무너뜨리는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에게서 유발하는 반응을 양분 삼아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관심과 인정, 그리고 통제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자아는 유리처럼 연약하지만 마치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공감인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도록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감인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분노를 일깨울 때 그 힘은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도록 계산적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에너지이며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이 됩니다. 공감인에게 분노는 약점이 아니라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불꽃이며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경계선을 긋는 에너지입니다. 분노한 공감인이 나르시시스트와 대면할 때 그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악의적인 말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지한 채 굳건히 서서 내면의 강인함이 그들의 모든 조종술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을 왜곡하고 당신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분노로 각성한 공감인은 그 모든 거짓말, 모든 조종,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모든 위장된 시도를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확고한 존재감 자체가 나르시시스트가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된 자아를 해체시키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비웃음, 매혹적인 전술, 지배하려는 모든 시도는 공감인의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힘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넘었을 때 공감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비상 앞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처참히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감인이 악의를 가지고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명료함과 해방입니다. 분노한 공감인의 진실이라는 무게 아래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산산조각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가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교묘한 조종과 착취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세상에 대한 선언이며 한번 그어진 경계선은 결코 깨뜨릴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공감인들에게 분노를 억누르고 대립을 피하며
침묵하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조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된 분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닌 교훈을 남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교훈을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과소평가되었을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과소평가당하고 무시당하고 통제당해온 세상의 모든 공감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끌어안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십시오. 그 분노가 당신의 자신감을 불태우고 당신의 경계선을 강화하며 당신의 영혼을 조종하려는 모든 자들의 환상을 깨부수는 연료가 되게 하십시오. 분노한 공감인이 자신의 힘 안에 온전히 섰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비틀거리는 것을 넘어 완전히 붕괴하고 그 자리에는 오직 진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평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감인의 분노를 종종 오해합니다. 공감인은 온화하고 보살피고 용서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자신의 분노에 접속할 때 그것은 비범한 힘이 됩니다. 신중하고 통제되며 심오한 변화를 이끄는 힘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노라고 하면 떠올리는 혼란스러운 감정 폭발과 달리 공감인의 분노는 명료함에 뿌리를 둡니다. 그것은 불의, 조종, 학대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충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를 향할 때 이 분노는 그들이 의존하는 바로 그 기반, 즉 통제, 조종, 그리고 우월감이라는 환상을 정면으로 타격하기에 파괴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의 힘은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현실을 자신들의 서사에 맞게 왜곡하며 자신들이 특별하고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느낌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이 역학을 깨닫는 순간 거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공감인의 분노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존엄성, 그리고 진실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식은 공감인이 내뱉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경계선 설정에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정밀함이 나르시시스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혼돈을 유발하는 데 익숙하지만 침착하게 계산된 분노와 확고한 자기 확신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분노는 공감인에게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것은 인식을 날카롭게 하고 나르시시스트가 공들여 만든 모든 환상을 걷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거나 매력을 발산하거나 조종하려 할 때 분노한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를 키워주는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감인의 분노는 조용한 힘, 흔들리지 않는 경계, 그리고 확고한 진실로 나타납니다. 이 조합은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이 전혀 효과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공감인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서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때 무적처럼 느껴졌던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이 고요하지만 강력한 저항의 무게 아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이 분노는 공감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사회 집단이나 직장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두려움, 혼란,
불균형을 만듭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분노를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진실성, 용기, 그리고 진정성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변화를 감지하고 주변 사람들 눈에 비친 나르시시시스트의 힘은 점차 약화됩니다. 공감인의 분노는 거울처럼 작용하여 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비추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약한 자아와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분노가 유독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자기 존중과 명확한 목적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응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공감인의 감정이 중요하고 그들의 경계가 신성하며 더 이상 조종당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깨달음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지며 그 에너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즉시 감지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통제하거나 속이거나 깎아내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감인의 분노는 말이 없어도 개임이 끝났으며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감인의 분노의 힘은 그 정밀함, 명료함, 그리고 목적에 있습니다. 그것은 쓰라림이 아니라 진실과 자기인식으로 벼려낸 무기입니다. 그것은 조종을 해체하고 균형을 회복하며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견딜 수 없는 방식으로 경계를 확립합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분노를 통해 자신의 힘과 자유, 그리고 삶을 되찾을 때 그것은 해를 끼치기 위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환상을 폭로하고 공감인을 막을 수 없는 힘과 진실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해방입니다. 공감인은 다른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것을 감지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 아래의 감정과 의도를 감지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 직관적인 명료함은 존재 자체가 속임수와 조종, 그리고 세심하게 만들어진 환상에 의존하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면, 매력적인 미소, 과장된 자신감,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제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은 본성적으로 이 가면들을 놀라운 정밀함으로 꿰뚫어 봅니다. 그들의 인식은 아첨이나 위협에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감성 지능, 인간 행동에 대한 심오한 이해, 그리고 거짓과 허세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하는 민감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보는 능력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속임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인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그들은 단순히 표면적인 의도만을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동과 말 뒤에 숨겨진 에너지를 읽습니다. 공감인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불일치, 미묘한 조종, 그리고 숨겨진 동기를 알아차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통제하거나 가스라이팅하려는 모든 시도는 공감인에게 투명하게 보이며 나르시시스트를 좌절시키고 노출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매력이나 위협으로 상대를 지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립과 달리 공감인의 명료함은 나르시시스트가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습니다. 공감인은 혼란이나 두려움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통찰력, 예지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인식으로 대응합니다. 이 명료함은 훼손되거나 무시되거나 조종될 수 없는 힘의 한 형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심어주어 그들의 기억, 판단, 심지어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은 그들의 주 무기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꿰뚫어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진실에 조율된 공감인은
이 왜곡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조종을 즉시 인식하고 사실과 속임수를 분리하며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인식을 유지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인식은 나르시시스트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통제와 지배의 역학이었어야 할 것이 역전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취약해지고 그들의 전략은 효과가 없으며 그들의 자아는 점점 더 연약해집니다. 공감이는 논쟁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식만으로도 나르시시스트의 환상을 해체합니다. 더욱이 가면을 꿰뚫어보는 공감인의 능력은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게 해주며 이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조종의 패턴, 나르시시스트가 이용하는 유발점, 그리고 통제를 되찾기 위해 사용되는 전술을 이해합니다. 이 지식으로 공감인은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밀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함정을 피하며 자신의 감정적 온전함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탐색합니다. 놀라움과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나르시시스트는 매번 좌절하게 됩니다. 명료함에 기반한 이 예측은 공감인의 힘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을 감소시킵니다. 결론적으로 공감인의 힘은 경계선의 확립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감정적 방어막이고 나아가 나르시시스트의 한계를 드러내는 공격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경계를 시험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조금의 흔들림이라도 감지하면 즉시 그 틈을 파고들어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따라서 경계는 명확히 정의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격이나 회유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은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의 명확함, 개인적 한계에 대한 차분한 주장,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려는 단호함이 진정한 힘을 전달합니다. 수능이나 두려움을 기대했던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확고함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면에서 때로는 말보다, 논쟁보다, 공격성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존재감입니다. 여기서 존재감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넘어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이 일치하여 자신감, 자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전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존재감을 갖춘 공감인은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무력함을 보게 되는 거울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도발을 시도할 때 공감인은 차분함과 평정심으로 응수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거짓말을 할 때 공감인의 내면적 암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대화나 상황을 지배하려 할 때 공감인의 단단한 자각은 이러한 전술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존재감은 그들이 갈망하는 반응을 거부함으로써 나르시시스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조용한 힘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바로 해방과 재탄생입니다. 분노가 정밀함이 되고 명료함이 환상을 깨뜨리며 경계선이 존중을 강제하고 존재감이 조종을 무력화시킬 때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무너집니다. 공감인은 파괴 그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방, 자유, 그리고 진실을 추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삶과 에너지, 그리고 자존감을 되찾고 나르시시스트를 무력하고 노출된 상태로 남겨둡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형태의 정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고 주권을 주장하며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그들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멈출 수 없는 변화입니다.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며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당신의 힘을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